동서의 문명이 만나는 지점은 언제나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한때 강대국을 열광시킨 그리하여 미제의 대항해는 물론 식민지 전쟁까지 불사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향신료. 열강들에게 아시아의 동남쪽 인도차이나는 향신료에 관한 한 신세계와 다름없었습니다. 인도차이나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역시 오랜 시간 프랑스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60여 년간의 식민지 기간 동안 건축 양식과 문자가 바뀌었고 음식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3대 요리로 선정된 베트남의 음식들은 세계인들의 입맛을 유혹하는 데 모자람이 없는데요. 음식 하나에도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베트남의 맛과 향. 이곳은 스파이시랜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경제의 수도 호찌민입니다. 현지인들의 생활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곳, 바로 벤탄 시장인데요. 호치민을 대표하는 시장답게 베트남 국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로 늘 활기찬 곳이죠. 시장 한 구석 맛있는 냄새를 따라간 곳에 작고 허름한 식당 하나가 있습니다. 이래봬도 100% 손반죽. 반죽이 되는 즉시 곧바로 튀겨내는 이것은 밀가루로 만든 튀김, 우아이인데요. 보통 쌀국수와 함께 곁들여 먹는답니다. 담배우라 불리는 이것은 말하자면 쌀로 만든 푸딩과 같은 간식. 그리고 식초와 소금물에 배추를 절여 만든 여이가이는 베트남의 국민 반찬이라는군요. 하지만 뭐니 해도 베트남 요리의 시작과 끝은 바로 쌀. 9,600만 베트남 국민들의 밥심은 바로 이 쌀로부터 비롯됩니다. 안남이로 불리는 이런 인디카 쌀은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한다네요. 무더운 7월 모심기가 한창입니다. 기후의 특성상 1년에 2~3번까지도 쌀농사가 가능한 베트남. 덕분에 한쪽에서 모심기가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선 추수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죠. 세계 5위의 쌀 생산국. 이런 환경에서 쌀로 만든 요리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Ngoài những món ăn trong cơm thì chúng ta có phở, bún, miến, cháo đều nấu từ hạt gạo mà ra, làm từ hạt gạo mà ra, nhưng đồng thời kết hợp với thực phẩm bên ngoài, đúng không? Như là gà này, vịt này, đúng không? Và thịt bò, thịt lợn thì chúng ta chế biến được những món ăn đó. Là ví dụ như là món bún này, miến này, cháo này, đấy là những cái món đặc trưng. Còn cái món phở là người Hà Nội sáng tác ra, nằm ở Hà Nội sau đó mới lan tràn là ở cái thời đại mới đây thôi. 흔히 라이스 페이퍼로 알려진 반꼬우는 말 그대로 쌀로 만든 얇은 반죽인데요. 반꼬우를 활용한 요리들만 해도 꽤 많은 편입니다. 반꼬우에 다진 돼지고기나 버섯, 해물 등 취향에 따라 재료를 채워 먹는 월남쌈 보이꾸온. 다진 고기와 버섯, 국수 등 갖가지 재료로 속을 채운 뒤 바삭하게 튀겨내면 베트남의 대표 음식 일명 스프링 롤이라고도 불리는 짜요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요리의 최고봉은 누가 뭐래도 쌀국수 아니겠습니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글로벌 푸드 베트남 쌀국수, 그 본토의 맛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퍼가, 그러니까 닭고기 쌀국수 전문점입니다. 베트남 쌀국수는 들어가는 재료와 육수에 따라 그 종류가 천차만별인데요. 지역이나 요리사 그리고 음식점에 따라 어느 하나 같은 맛이 없습니다.
퍼가는 파와 바질 등 다양한 채소들을 넣어 닭고기 육수를 이용해 만든 쌀국수를 말하는데요. 원하는 손님에 따라 닭 내장이 함께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쌀국수를 맛있게 먹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베트남 요리에서 빠지지 않는 생선 소스. 느엉맘으로 살짝 간을 맞춘 다음 취향에 따라 매콤한 소스를 곁들입니다. 여기에 도이암이라 불리는 마늘 장아찌와 라임은 깔끔한 맛을 더해주는데요. 우아이를 국물에 푹 담가 먹으면 비로소 쌀국수를 완벽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쌀국수 하면 퍼로 아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쌀국수의 기본은 바로 면입니다. 사실 퍼는 단면이 납작한 면의 한 종류인데요. 퍼에 비해 단면이 둥근 면을 분이라고 하는데 보통 퍼와 분을 이용한 쌀국수가 널리 알려져 있죠. 이렇게 면을 기준으로 퍼면에 소고기를 곁들이면 퍼보, 닭고기가 더해지면 퍼가라고 부릅니다. 조리법에 따라 이름이 정해지기도 하는데 퍼면을 고기와 채소를 넣고 볶으면 퍼싸오가 됩니다. 특정 지역의 이름이 들어간 쌀국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중부 후에 지방의 소고기 쌀국수는 분보 후에, 분면으로 만든 남부지방의 소고기 비빔 쌀국수 분보 남보입니다. 쌀국수와 함께 인기가 높은 분짜는 분면에 고기 완자가 들어간 요리를 말합니다. 이렇듯 베트남 요리는 면과 주재료 그리고 조리 방법이나 지역에 따라 쌀국수의 이름이 결정되는데요. 왠지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 쌀국수의 이름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모든 요리들에 빠지지 않는 재료가 있는데요. 눈치채셨나요? 바로 채소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는 향채라고 해야 할 텐데요. 흔히 고수라 부르는 코리앤더를 비롯해 레몬그라스, 딜, 민트, 바질 등 독특하면서도 강한 향이 특징인 이 향채들은 베트남 요리의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좌우하는 이를테면 쌀국수의 활용 점정인 셈입니다. Ví dụ như ở nhà thì bọn em hay nấu như là các món phở ấy, rồi là món bún là món gia truyền của Việt Nam ấy, những cái món của Việt Nam đặc trưng thì có rau thơm vào như hành lá, rồi những món rau như là rau ngò ấy, đấy thì cháu cũng có ăn, rồi nấu một số món canh này cũng bỏ vào ấy ạ. 베트남의 식탁을 완성하는 필수 재료. 더불어 베트남 음식을 가장 베트남답게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 지금부터는 향채를 찾아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이 지역 최대 시장으로 손꼽히는 롱변 시장에선 베트남 전역의 물품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각각의 향은 물론 저마다 쓰임새도 다른 갖가지 향채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Thì là rau thì là để cho khi mà nấu chín ấy, thì là mình thái mình cho vào thì là bắc ra, cho vào cái này bắc ra luôn là nó thơm, hương vị nó thơm. Rồi thì nó làm được nhiều món, chả dươi, rau thì là, rồi thì nấu cá, đấy là mấy sử dụng những món này, tía tô, ăn sống cũng được. Rồi thì nấu cháo thái cho vào. 고수는 많이 들어들 보셨죠? 베트남에서는 라우무이라 불리는데요. 이외에도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베트남에선 대중적인 향채들이 한가득입니다. 하루에만 무려 1170톤이 소비된다는 베트남의 향채. 그렇다면 이 향채들은 어디서 어떻게 재배되고 있을까요?
하노이 중심가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떤민 마을. 마을을 빠져나가자 드넓은 향채밭이 펼쳐집니다. 여러 종류의 향채들을 재배하고 있는 이곳. 마을 주민의 약 80% 정도가 향채 농사를 짓고 있답니다. 부부가 한창 수확 중인 것은 베트남 말로 긴여이라 불리는 향채인데요. 퍼, 분, 분짜 등 다양한 요리에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향채랍니다. 50 ngày, 50 ngày. 20 ngày gieo cây giống và 30 ngày từ lúc trồng cây cho đến thu hái. 보통 다 자란 향채는 한 뼘 정도만 잘라 수확하는데 20일 정도만 지나면 또다시 수확이 가능하다니 긴여이라 불리는 이 향채 참 기특한 녀석입니다. 자, 지금부턴 떤민마을 향채밭 구경 잠시 해볼까요? 세계적인 농업국가 베트남. 뜨거운 태양과 풍부한 강수량은 신선한 향채를 재배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무더운 날씨의 베트남에선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비교적 열기가 덜한 오후 3시 무렵부터 본격적인 농사일을 시작하는데요. 향채는 수확과 동시에 선별과 포장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온 가족이 거들어야 할 만큼 양은 물론이고 종류도 꽤 많은데요. 작업은 밤이 늦도록 이어집니다. 그리고 새벽 4시. 하노이 롱변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인산이네. 밤사이 전국 각지에서 실려온 상품들이 사람들과 뒤엉켜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을 연출하는데요. 도매상은 물론 소매상들까지 몰려든 시장. 물론 향채도 빠지지 않습니다. Cần tây thì ở Hải Dương, À, xà lách thì ở Đà Lạt, xà lách xoăn ở Đà Lạt, mùi ở Đà Lạt. nhưng Đây là các nhà hàng, các đầu mối, các chợ lớn. Về đây lấy là đưa buôn. 가게로 식당으로 또 각 가정의 식탁으로 향하는 향채들. 이름도 종류도 다양한 8색조의 향채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베트남의 요리, 베트남의 식탁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 어쩌면 베트남은 향채의 나라, 향채의 천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 6시, 식당은 이미 10,000원입니다. 현지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이곳은 하노이의 유명한 분짜 전문 식당인데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방문할 정도로 유명한 식당이라 합니다. 자, 다시 베트남 요리를 탐구할 시간입니다. 분짜란 숯불에 구워낸 양념 돼지갈비, 완자 그리고 분면을 차고 달콤한 육수에 담가 먹는 음식인데요. 물론 향채들도 함께 곁들여줍니다. 주로 긴여이,
디아도, 박하, 응어가이 등 최소 대여섯 종류의 향채들이 분짜의 뒷맛을 책임지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베트남식 해물만두인 냄하이산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Trước hết là rau cái món này á, là phải có lá tía tô. Lá tía tô là quan trọng nhất. Xong đến là rau cánh dưới. Sau đến xà lách với là bắp chuối. Đây là trong đây là đủ hương vị của món chả Hà Nội đấy. 이방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향채들. 그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I put a little bit of that in there, but not. This is we don't put this much lettuce in our soup. Yeah. Just the flavor of it. It's like hot. It's a little bit. It has a different flavor. It's a little bit more spicy. Has a little bit of a kick to it. It's almost a little sweeter too. Yeah. 베트남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향채. 단순히 음식의 깔끔한 맛을 위해서일까요? 여긴 좀 더 깊은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 Em nghĩ là nó tốt cho sức khỏe. Dạ. Đặc biệt dân Việt Nam có nhiều vitamin đó, làm nó tốt cho sức khỏe. em nghĩ vậy. Hình như là cái rau này thì ăn nhiều nó sẽ đỡ bị cảm cúm á. Bị cảm sốt cái này nọ nó hay bị giảm cái đó. Dạ. cảm cúm. 날씨가 춥거나 혹은 무더운 나라에선 먹는 음식으로 몸을 다스리기도 하는데요. 베트남에선 향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Tôi bảo là tất cả những cái đều có tinh dầu, mà đa số những cái tinh dầu ấy là bao giờ cũng ổn. Mà con người á là cái hỏa của con người là quan trọng nhất. Đấy, thì cái hỏa mà có khỏe mạnh thì con người mới khỏe mạnh được. Như thường thường người ta không phở, người ta không ăn húng chó đâu, ăn húng ấy đâu. Nhưng mà phở người ta phải ăn ngò. Đấy thì có lý. Đấy là thịt gà, nếu phở gà thì phải có lá chanh. 한마디로 각각의 향채들은 저마다 궁합이 맞는 식재료들이 있는데 식재료에 어울리는 향채들은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몸의 균형을 조절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각각의 향채들은 어떤 요리들을 만났을 때 최대의 효능을 발휘할까요? 고기와 채소를 반고온에 돌돌 말아 튀겨낸 짜요는 긴여이, 디아도, 홍회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새우와 돼지고기로 속을 채운 반새우 역시 마찬가지. 염소고기 요리에는 라오미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고요. 닭 요리에는 베트남 말로 싸라 불리는 레몬그라스가 제격이라는군요. 단면 생선이나 해물 샤브샤브 요리에는 허브의 하나인 딜, 그러니까 티라를 곁들이면 좋다고 합니다. 향채들을 요리에 활용해온 그들의 역사는 대대로 내려온 그들의 문화와 전통인 셈입니다. 전통 시가에서조차 향채를 놀이하는 베트남.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들어봐, 들어봐. 향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건방진 건 낱낱채. 마음이 부정한 건 고구마 줄기. 밭에 잔뜩 옷자란 건 야생 공심채. 관리가 소송을 내는 건 끓인 번여지.
생어 성초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논두렁에서 자라는 수레국화는 엄마 아빠도 있어. 손 버릴까 무서운 함초, 고추처럼 매운 건 마디풀이지. 만수국은 천년을 산다고 하고 시든 채소는 빛이 무섭다 하고 박하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절에서 제사를 지내는 건 바로 쪽파. 말을 재촉하는 건 질경이라네. Vậy thì ở đây ấy, thì người ta phân thành những nhóm gia vị như sau. Nhóm gia vị mặn, nhóm gia vị ngọt, nhóm gia vị chua, nhóm gia vị cay, nhóm gia vị thơm, nhóm gia vị hỗn hợp. Đấy. Vậy thì ở đây chúng ta đang nói về các loại rau thì chúng ta phải nói về rau chủ yếu là tạo nên cái mùi thơm. Mà mùi thơm đều do các acid nằm ở cái rau thơm đó tạo ra. Mỗi loại khác nhau. Chính vì vậy cho nên đối với con người, tôi lấy ví dụ như rau răm mà bà nói thì rau răm là có tính nóng, cho nên hay đi ăn, người Việt sử dụng ăn kèm với những cái loại thực phẩm, những cái loại thức ăn nào mà có tính hàn, tính lạnh. Ví dụ như là trứng vịt lộn thì mát, chúng ta ăn kèm rau răm, tức là cái âm dương hòa hợp trong một món ăn để gọi là tạo ra một cái phản ứng trung hòa thì nó không gây hại. Ví dụ bụng anh nào kém mà ăn cái trứng lộn không bụng, nhưng ăn tí rau hết đau bụng. 그렇다면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향채들이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베트남의 평범한 가정식이 궁금하던 중 희엔 씨 가족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주방에선 분리의 구어라는 요리 준비가 한창인데요.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하노이 전통 요리라는군요. Bún riêu cua là cua mình cua đồng ấy, mình giã ra, mình mua về mình làm sạch xong mình giã ra xong rồi lọc lấy nước xong rồi là cho vào đun xong rồi vớt cái gạch ra, vớt được cái gạch ra thì mình trưng cái gạch nó lên, vớt cái cua nổi ấy. Vớt cái cua nổi xong rồi là mình cho vớt cái cua nổi này, nó nổi lên mình vớt xong mình cho vào mình xào nó thơm. 말하자면 게 육수를 이용한 샤브샤브 요리인데 당연히 향채도 푸짐하게 준비돼 있네요. 이름도 종류도 갖가진 향채들을 정갈하게 손질하고 나면 비로소 분리의 구어 요리상이 완성됩니다. Rau thơm, rau mùi, tất cả các loại rau thì mình thái nhỏ ra. Mình thái nhỏ ra xong rồi mình làm bún, mình ăn bún xong rồi lúc ấy mình gắp rau vào, cho vào cái bát của mình. Ai ăn nhiều, ai ăn thì lấy. Đúng rồi. 우리나라처럼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베트남 사람들인데요. 오늘은 마침 사촌들도 방문을 한지라 희엔 씨 가족이 대폭 늘었습니다. 자고로 음식은 여럿이 먹어야 더 맛있는 법. 한 그릇 푸짐하게 담아 아이들에게 건네는데요. 베트남 식탁에서 향채 추가는 기본이겠죠? Rau tía tô. Rau này là vừa bổ máu, chống ung thư. Nói chung là nó chữa được rất là nhiều bệnh. Thế, chống viêm họng. Với lại rau này là kinh giới. Thì là người ta còn tắm cho trẻ con nữa. Và ăn thì nó rất là mát. Đấy. Đây là loại rau ngổ này. Rau ngổ thì người ta còn giã ra để người ta làm thuốc nhỏ mũi, viêm xoang, nhỏ mũi. Đấy, nói chung tất cả mỗi một loại rau ở đây là một vị thuốc. 하지만 제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해도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기는 만국 공통인 모양인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힘. 이렇게 아이들 역시 향채와 친해지는 법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익혀갑니다. Tầm khoảng 10 tuổi ạ. Bởi vì từ bé thì mẹ hay bắt ăn rau bởi vì nó tốt cho sức khỏe. Thế nên là mình cứ lớn dần thì mình cứ tự thế tự ăn. Thì nó thì
xong rồi thành quen thì nó ăn nhiều. Ví dụ như cháu đi ra ngoài đường ăn tô bún hoặc tô phở mà không có rau mùi thơm không ăn được mà. Thì không ăn được bởi vì nó không làm. 향채를 먹는 식습관은 베트남의 기후 그리고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Môi trường ở Việt Nam, môi trường Việt Nam thì cũng cái môi trường thì cũng không được tốt lắm. Ví dụ như là khói bụi hàng ngày thì cũng không được tốt. Thế thì cũng qua đấy là may là có những cái vị rau mà coi là những cái vị thuốc hàng ngày này để chống lại tất cả những cái ô nhiễm của môi trường như bây giờ. 요리의 맛을 배가시키고 동시에 베트남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향채. 베트남 사람들의 향채에 대한 각별한 애착은 향채가 곧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준다는 한결같은 믿음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노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베트남에선 아침 식사를 집 밖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담 없이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는 아무래도 쌀국수입니다. 하노이 시내의 한 쌀국수집. 준비된 재료들을 보아하니 곧 육수를 준비할 모양인데요. 육수를 내는 데에도 집집마다 노하우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 집은 돼지뼈를 이용해 육수를 만든답니다. 찬물에서 핏기를 뺀 후 삶아낸 돼지뼈는 약간의 조미료로 간을 한 후 카레가루를 섞어 끓입니다. 여기에 갈비살과 다리살 그리고 족발 등을 넣어 육수의 맛을 깊이 우려내는데요. 이렇게 푹 고아내면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육수가 완성됩니다. 쌀국수는 면이나 메인 식재료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는데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바로 분용뭉, 그러니까 분면에 토란이 들어간 쌀국수입니다. Nguyên liệu là thịt gồm thịt heo, xương heo, lưỡi heo, móng heo. 이처럼 고기의 뼈를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 마찬가지겠지만 베트남 쌀국수의 육수는 좀 더 흥미롭습니다. 혹자는 중국과 국경을 접한 북부 지방에서 중국의 소고기 국수가 베트남식 쌀국수가 되었다고도 하고 일각에선 프랑스 식민지 시절 프랑스 요리에서 쌀국수의 유래를 찾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풍문처럼 떠돌고 있는 쌀국수의 기원.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일단 프랑스 요리 전문 식당을 찾았습니다. 프랑스 요리에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알만한 요리 포토페입니다. 일각에서 쌀국수의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포토페는 소고기와 각종 채소들을 오랜 시간 푹 고아낸 프랑스의 전통 스튜 요리인데요. It is something very, very, very old-fashioned food. It is long time cooking beef and vegetables in one single pot. And the name pot-au-feu actually came from the way we are cooking it. So the pot, it is a pot in English, a pot. Au feu, it means literally in the fire. 60여 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 그 시간 동안 프랑스의 문화들이 베트남에 유입되었는데 음식 또한 예외가 아니었겠죠. 쌀국수 즉 펀은 프랑스 음식과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꽤나 닮은 꼴입니다. Actually, already you can hear that there is the sound is a bit the same. So you have the feu, F-E-U in French, the fire, and the feu, P-H-O with a little accent from the Vietnamese, which is actually sound exactly the same. After you have the soup. It is a broth of beef as well, with bones, with marrow, with spices, and which has the same color than the pot-au-feu. Many vegetables, of course, which are more local Vietnamese vegetables, but actually, voilà, there is a little bit of everything in it.
and it's really recalls the pot au feu. And there is exactly also there is a little noodles, you know. And in French traditionally we put also some small pasta. For the 꽤 설득력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러 학설 중에 하나일 뿐. 다만 확실한 사실은 쌀국수는 1950년대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되자 남쪽으로 내려간 하노이 사람들에 의해 베트남 전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베트남 쌀국수는 남북 분단, 전쟁이라는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 그러니까 진짜 베트남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베트남의 역사인 셈입니다. 그런데요, 쌀국수가 프랑스의 포토페에서 비롯됐다고 가정을 해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서양의 국물 요리에선 볼 수 없는 쌀국수 특유의 육수 향,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1700km, 호치민입니다. 호치민의 한 쌀국수 식당을 찾았는데요. 육수를 내는 재료들을 살짝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왠지 약초 같기도 하고 열매 같기도 한데 Đây là hoa thảo quả này. Đây là gừng này. Hạt nhỏ nhỏ đây là hạt mùi này. Đây là hoa hồi này. Đây là hạt tiêu giã nhỏ. Các nhà hàng khác á, thì người ta mà nấu món bún bò này đó, thế thì phở bò hoặc bún bò thì người ta phải, nhưng mà người ta phải có quế và có hồi không? Chắc chắn phải có cái này. 향신료는 음식이 완성된 후 생으로 곁들일 뿐만 아니라 육수를 우려낼 때도 사용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것, 이곳에선 다이호이라 불리는 팔각입니다. 베트남의 쌀국수 중에서도 퍼보, 그러니까 소고기 쌀국수에는 반드시 들어간다는 향신료. 지금부터는 이 팔각이라는 재료에 주목해 볼까 합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 북부의 랑선 지방. 농족이 살고 있는 랑선 마을 뒷산은 곧 수확을 앞두고 있는 팔각나무들로 가득합니다. 보통 한약재나 요리의 향신료로 사용되는 팔각은 세계 소비량 대부분을 중국과 이곳 베트남에서 생산합니다. 팔각은 1년에 2번 수확이 가능한데 수확을 보름 정도 앞둔 지금 마을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네요. Cái này thì nó phù hợp cái nhiều nơi cũng trồng nhưng mà nó không phù hợp. Và cái ở đất Lạng Sơn thì nó phù hợp với cái đất thổ nhưỡng và cái khí hậu ở đất Lạng Sơn thì nó phù hợp với cây hồi. Mà cái tốc tỷ lệ tinh dầu ở Lạng Sơn thì nó cao, đạt 8 đến 90% tinh dầu. 팔각은 중국 송나라 시절 세금을 대신해 쓸 만큼 한때는 대단한 위세를 자랑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랑선 마을에선 오래전은 물론 지금까지도 일일이 나무에 올라 손수 팔각을 수확하는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Thì để mà gắn bó tốt hơn giữa công ty cũng như là với bà con mình trên vùng Yên Phúc này thì về phía công ty cũng sẽ có cái dự kiến là việc mình sẽ thu mua hồi trực tiếp của bà con. Đấy, tuy nhiên là để mà thu mua trực tiếp của bà con thì cái việc mà bà con thu hái hồi ấy, thì cũng phải đảm bảo cho công ty đó là cái việc nó không bị những cái nó bị tạp chất nha. Đấy, luôn luôn phải đảm bảo là những cái quả hồi nó sạch, tươi, không bị dập, không bị những quả dập, quả đen. Tức là mình tránh những cái trường hợp mà mình nhặt ở dưới ấy. Xung quanh những cái xã như là Yên Phúc, Bình Phúc rồi một số những cái xã khác ở vùng Văn Quan này thì cái diện tích hồi lên tới hàng chục ngàn hecta. Đấy, cho nên là cái hồi ở đây nó tập trung rất nhiều và thứ hai nữa là chất lượng hồi của Lạng Sơn này thì nó tốt hơn so với các vùng khác. Lượng tinh dầu nó nhiều hơn và sản phẩm hồi nó cũng rất là thơm. Nó đáp ứng được cái tiêu chuẩn
khắt khe cho các khách hàng của chúng tôi. Ví dụ như là một vụ thì chúng tôi có thể thu mua được khoảng 20-30 tấn. Đấy, thế nhưng mà xung quanh cái vùng này nữa thì còn có những cái địa phương khác nữa thì hàng năm là chúng tôi cũng thu mua và xuất khẩu đi nó độ khoảng vài chục tấn hàng khô. Đấy, tức là nếu mà tính ra tươi thì nó nhân với cỡ khoảng 5 lần là khoảng. 수확한 팔각은 그대로 건조해서 사용하거나 분말 형태로 가공시켜 유통되는데요. 매운맛과 쓴맛이 강한 팔각은 나쁜 냄새를 없애고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재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균과 살충 효과가 뛰어난 팔각회향 성분은 신종플루 치료제의 핵심 성분으로 그 가치를 톡톡히 인정받고 있죠. 하노이의 한 약재상. 이곳에서도 팔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팔각은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한방의학의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독성이 없는 팔각은 요리 재료의 뜨겁거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 음식으로 몸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Cái đại hội này thì có rất là lâu, hàng vài nghìn năm nay rồi mà người Việt Nam đã dùng cái đại hội để chữa. Thứ nhất là để chữa vào đưa vào cái tỳ vị, tức là cái dạ dày của mình để nó tốt hơn và nó sẽ giải quyết được cái hàn lạnh ở trong dạ dày. Đó. Và nó chữa cả đại tràng. Đấy, nếu đại tràng lạnh mà đi tiêu chảy thì người ta sẽ chữa được tốt. Ngoài ra nó còn bổ thận. Và trong cái thận thì người ta hay bổ cái mệnh môn hỏa. Vì vậy Đông y nó có cái bài thuốc như là bài tỳ thận dương hư thì người ta sẽ đưa cái vị đại hồi vào để giúp cho cái tiêu hóa tốt rồi cái thận nó ấm lên. 약재로 그리고 향신료로 수천 년 동안 존재감을 드러낸 팔각. 그런 팔각으로 맛을 낸 베트남 쌀국수는 이미 그 자체로 손색 없는 보양식인 셈입니다. 매일 오후 비가 내리는 호치민의 여름. 비가 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베트남은 특히 서양의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여행지 중 하나인데요. 여행객들의 다양한 입맛을 고려한 음식점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최근엔 각종 패스트푸드점들이 거리 곳곳에 들어서면서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 역시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패스트푸드를 접한 아이들은 베트남의 전통 음식보다 육류 위주의 서양식 요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Ăn phở, ăn món như của mẹ mà cháu lại ăn. Ra thì món này có nhiều thịt hơn 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베트남으로 불러 모으는 힘은 베트남의 음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엔 옛 전통을 지키면서 동시에 표준화된 맛을 제공하는 체인점 형식의 베트남 음식점들이 하나둘 늘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전통 요리들이 세계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외국인 손님이 많은 이곳. 주방 안은 한눈에 봐도 젊은 요리사들로 가득합니다. 이곳 식당에서는 환경이 불우한 청소년들을 베트남의 인류 요리사로 키워내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서양식 요리법을 가미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곳 주방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각으로 깊은 향을 내고 다양한 향채들로 그 맛을 배가시키는 베트남의 맛과 향에 대한 고집은 여전합니다. The Vietnamese mint and Mint. the coriander is good. Lemongrass is really good. It's good they use all of the different herbs come together really nicely. Whereas normally at home you might use one or two herbs. Whereas in Vietnamese food there's lots of different flavors that come together really well. We have a very big Vietnamese population in Adelaide, so there's lots of Vietnamese restaurants, and I like to go there. So you already enjoyed Vietnam? Yes, Before here? that's one of the reasons I wanted to come to Vietnam, for the food. 하노이의 한 요리 학원. 수업이 한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트남의 향채인데요. Thì là này, tía tô này, kinh giới này, cải cứu này, rau răm này, húng quế này, rau mùi ta này, xà lách này. Đó. Về công dụng của tất cả các loại rau thơm này nó làm tăng lên cái hương vị của món ăn, tăng lên cái hấp dẫn của món ăn. Đồng thời khi mà mình trang trí vào món ăn cũng tạo nên kiểu nhấn mỹ quan của món ăn. Từ món ăn chúng ta nó phải ngon mà nó phải đẹp nhá. Kinh giới này nó cũng giúp chúng ta rất là tốt trong cái việc bổ về cái khí của chúng ta, nó ăn kèm cả đậu phụ. Đấy. Như cái nhà cứu này thì nó đặc biệt tốt cho phụ nữ của chúng ta, là nó điều hòa kinh nguyệt đó, và an thai rất là tốt khi mà các bạn không điều hòa thì các bạn ăn cái này có thể ăn lẩu và ăn với xám với trứng rất là tốt. 베트남 요리 공부는 향채를 배우는 것에서 출발하는데요. 베트남 음식을 가장 베트남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향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만드는 베트남의 요리들 잠시 들여다볼까요? 먼저 놈이라 불리는 베트남식 채소 샐러드에는 보통 바나나 꽃이나 그린 파파야 같은 과일이 주 재료가 됩니다. 여기에는 베트남의 대표 향채 라우무이가 들어갑니다. 게의 껍질과 살을 이용해 육수를 낸 국물에 디아도, 긴여이, 응오라우 등 베트남 쌀국수에 등장하는 다양한 향채들을 샤브샤브처럼 곁들여 먹는 이 요리는 러우 꺼밥보. 그리고 개구리를 깨끗이 손질해 기름에 튀겨낸 이것은 에싸우라 불리는데, 여기엔 베트남식 채소 샐러드 놈과 마찬가지로 라우무이는 필수입니다. Ví dụ như giới trẻ bọn em bây giờ là hầu hết tất cả món ăn, hầu hết luôn ấy là đều có rau thơm, và bọn em rất chuộng các cái món ăn mà ăn kèm với rau thơm. Đấy, như thế nó đưa vị và nó tốt cho tiêu hóa rất là nhiều. Hơn nữa là rau thơm, ví dụ như rau húng chẳng hạn, nó còn có cái tác dụng như là tốt cho đường tiêu hóa này, là ví dụ như là giải cảm nữa. Đấy, cho nên là không thể nào bỏ rau thơm ra khỏi bữa ăn của người Việt được. Đấy.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잊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게 베트남의 전통 요리를 배운다는 건 요리가 품은 그들의 역사와 미래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오토바이들의 긴 행렬 속에 낮보다 아름다운 베트남의 밤이 깊어갑니다.
호치민의 스트리트 푸드 마켓. 전 세계 요리들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탈리아의 파스타와 한국식 치맥을 동시에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선 세계 각국의 요리들이 경쟁하며 동시에 맛을 배우며 서로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터키, 인도, 멕시코 등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요리들이 한데 어울리는 가운데 바야흐로 베트남의 요리 또한 그 무대에 올랐습니다. 문화의 국경이 점차 사라지는 가운데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의 경계도 사라지는 지금 베트남 요리, 그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최고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Thế giới phải hòa đồng, cái ẩm thực là phải hòa đồng với nhau. Cái gì tiên tiến, cái gì tốt đẹp, chúng ta cứ đưa vào. Và nhất là bây giờ cái gia vị. Riêng cái gia vị thì bây giờ trên thị trường của chúng ta mà nói là nhất là các siêu thị thì cả thế giới đều có, châu Âu, châu Á, châu Mỹ, châu Phi gì đều có ở trong siêu thị cả. Và cái nữa là cái tài năng của người đầu bếp, cái khả năng của người đầu bếp đưa cái gia vị đấy từng vào từng món nào để cho tạo ra những món ăn đúng với tư cách, tính cách của từng nước, và thậm chí là biến những cái gia vị đấy tạo thành những món ăn của Việt Nam mà Việt Nam chấp nhận được, thì chúng ta thành là món ăn truyền thống của chúng ta, nhưng mà sử dụng gia vị nước ngoài, bởi vì bây giờ không thiếu gì giao thương quốc tế rồi, cho nên chúng ta sẽ làm được điều đó. 전 세계 곳곳에 뿌리 내린 베트남의 맛과 향. 그 요리 속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는 유연함. 그리고 오랜 옛 전통을 고수하는 고집스러움. 그 조화로움 속에 베트남의 요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따뜻하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품는 요리의 천국. 향신료로 시작해 향채로 끝나는 베트남의 맛과 향. 베트남은 과연 진정한 스파이시 랜드입니다.